아침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장독대 위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마당 고무대야에 거품이 일었습니다. 저는 손등의 물기를 옷깃으로 닦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또 헹궜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곤 했지요. 84시 된 지금도 그때의 손놀림을 기억합니다. 물의 온도, 비누 냄새, 햇빛이 널빤지 위로 기어오르는 모양까지요. 20살이었어요. 저는 박선영이었습니다. 시골 섬유 공장집으로 시집왔습니다. 공장 굴뚝은 낮에도 연기를 뿜었습니다. 정문엔 금박 글씨가 반짝였습니다. 김태수 방직이라는 글씨였지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 받았네. 부잣집 며느리네. 칭찬을 받는 건 늘 집안 어른들이었습니다. 실수는 보통 며느리의 몫이었지요. 집은 크고 방은 많았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발소리가 공처럼 튀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를 바람이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장부를 옮겨 적었습니다. 낡은 계산기 옆에 연필을 가지런히 두었습니다. 점심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창고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해질 무렵엔 마당 수도가에 섰습니다. 물줄기가 팔목을 때렸습니다. 피부가 얼얼했습니다. 남편은 김도훈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요. 옆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넥타이를 촘촘히 맸습니다. 웃을 때 눈꼬리가 조금 접혔습니다. 저녁에 늦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회의가 길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오세요.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려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지요. 시어머니는 오정임이었습니다. 단정한 분이었지요. 검은색 앞치마를 사철 두르셨습니다. 찻잔을 늘 같은 자리, 같은 방향으로 놓으셨습니다. 얼굴에는 늘 잔잔한 그늘이 있었습니다. 웃을 때도 눈동자는 멀리로 갔습니다. 선영아, 기록은 남겨. 어머니는 장부를 넘길 때마다 말했습니다. 말보다 기록이 다툼을 줄이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다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김태수였습니다. 마을에서는 회장님이라 불렸지요. 검은 정장에 은색 타이핀을 했습니다. 웃을 때 윗입술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발자국이 복도를 천천히 채웠습니다. 주변 공기가 한 칸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는 친절했습니다. 기부를 했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식탁 머리에서 기도를 이끄셨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첫 해에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전기포트에 끓는 타이밍, 손님 수에 맞는 접시의 수, 장부 오차의 허용 범위, 공장 사이렌이 오후 2시를 알리면 산들바람이 논두렁을 지나 집 마당까지 도착했습니다. 그 바람이 커튼을 살짝 들었지요. 커튼이 흔들릴 때마다 제 마음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저 알았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때때로 낯설게 식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요. 저녁이면 큰 상이 차려졌습니다. 반찬이 줄을 섰습니다.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일정했습니다. 말은 적었습니다. 도훈아, 공장 사람들은 어때?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성실합니다. 남편이 답했습니다. 성실하면 됐지. 회장님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밥 공기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곡물의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온기를 오래 붙들고 싶었습니다. 밤이면 마당의 개가 두어 번 짖었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복도 끝 전등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저는 다용도실 불을 끄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경첩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저 혼자만 듣는 소리 같았습니다. 침대맡엔 작은 수첩이 있었지요. 그날의 일을 한 줄씩 적었습니다. 오늘의 온도, 해가 진 시각, 저녁상에 오른 반찬 2가지, 누가 웃었는지, 누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는지, 별것 아닌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은 자꾸 그 수첩을 찾았습니다. 적고 나면 심장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집안에는 익숙하지 않은 작은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복도의 카펫은 늘 같은 방향으로 빗질했습니다. 유리잔의 입구는 시계 방향으로 닦았습니다. 방문은 소리나지 않게 닫았습니다. 웃을 때는 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규칙들을 재빨리 익혔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예의를 지키려 했습니다. 예의는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동갑내기 안악이 말했습니다. 좋겠네. 양식이 끊이지 않겠다. 저는 웃었습니다. 사는 건 다 비슷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논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벼들이 한꺼번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질서가 있고 소리가 부드럽고 끝이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제 삶도 그렇게 흘러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정하고 고요하고 예측 가능한 하루들로요. 하지만 예측은 자주 빗나갔습니다. 회의가 길다던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복도의 전등이 또 한 번 깜빡였습니다. 익숙한 구두 소리가 시간을 어기고 들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부엌 수건을 접었습니다. 수건에 모서리를 맞추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목을대가 말라갔습니다.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컵이 입술에 닿는 소리가 과장되게 컸습니다. 그 소리는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이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무게는 분명했습니다. 선영아, 늦으니 자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의 옆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눈가 주름이 깁니다. 그 주름의 방향이 시간이 흘러온 길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집안의 오래된 가구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모기장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가 길어졌다 짧아졌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맡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글씨가 점점 촘촘해졌습니다. 별것 아닌 일도 기록했습니다. 현관문 소리, 복도 발자국 3걸음, 멈춤, 글씨 끝이 떨렸습니다. 손가락 마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펜을 놓았습니다.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일은 바람이 작겠지요. 다음 날 새벽 공장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별이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쌀 냄새가 방을 채웠습니다. 식탁을 닦았습니다. 접시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반장은 회의가 있단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를 우렸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따뜻하구나. 그 한마디가 방 안의 온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아이의 계획표처럼 제 하루는 칸칸이 채워졌습니다. 미싱의 바늘이 위아래로 오갔습니다. 천의 결이 손바닥을 스쳤습니다. 저녁이면 다시 젓가락 소리가 났습니다. 기도와 식사가 끝났습니다. 접시를 치웠습니다. 부엌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을 내렸습니다. 커튼 끝단에 작은 올이 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올을 매만졌습니다.
실이 더 나오지 않게 조심히 눌렀습니다. 손끝에서 미세한 마찰이 났습니다. 그 미세한 소리가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선영, 남편이 부르셨습니다. 저는 뒤돌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일은 더 늦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은 금세 닫혔습니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등을 펴고 설거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밤 수첩의 여백은 넓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줄을 더 세밀하게 나눴습니다. 시간의 칸을 더 촘촘히 그었습니다. 빈칸이 두려웠습니다. 빈칸은 상상을 불렀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흘렀습니다. 큰 소리 없이 예의 바르게 기록을 남기며 저는 믿었습니다. 작은 기록들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요. 언젠가 파도가 높아질 때 그 기록들이 방파제가 되어줄 거라고요. 그 믿음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장롱 맨 윗칸에 오래 놓아둔 물건이 제 쪽으로 아주 조금 밀려 내려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철컥.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수첩을 펼칠 것입니다. 내일은 더 또렷이 적겠습니다. 제 이야기의 첫 줄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장마가 길었습니다. 처마의 물줄기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복도 전등은 밤마다 한 번씩 깜빡였지요. 그 불빛이 켜질 때마다 저는 수첩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줄과 오늘의 줄이 맞닿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잉크가 한 점 번졌습니다. 갈등은 소리 없이 자랐습니다. 발소리의 간격이 바뀌었습니다. 익숙하던 리듬이 깨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멈추던 그림자가 문 앞까지 길어졌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그릇을 포개었습니다. 손등에 물기가 남았습니다. 수건으로 닦고 또 닦았습니다. 저는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낮 시간을 집 밖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세탁물을 들고 빨래터로 나갔습니다. 시장 쪽으로 한 블록 더 걸었습니다. 비가 그친 골목에 비누 거품이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괜찮다고요. 소리가 많으면 마음이 덜 흔들린다고요. 저녁상 앞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훈 씨, 내일부터 공장 회계실을 조금 도울까요? 남편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집안일만으로 충분하지요. 사람이 많으면 배우기도 쉽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아버지 뜻도 있습니다. 말은 짧았습니다. 식탁의 그릇은 단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말끝이 낮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방문 손잡이를 살폈습니다. 오래된 경첩에서 미세하게 삐걱거림이 났습니다. 기름을 묻힌 천으로 닦았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문이 부드럽게 닫혔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방문이 더 조용히 열렸습니다.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소리를 없앤 쪽이 저였다는 것을요. 조심히 오히려 저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달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낮에 어머니께 낮은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방문에 간단한 고리를 달면 어떨까요? 어머니는 찻잔을 받치던 손을 멈추셨습니다. 김이 조용히 올랐습니다. 가족끼리면 장거는 집 아니지. 오해 살 일은 만들지 말자. 저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움 속의 선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찻잔 자리를 닦았습니다.
물기가 둥근 자국을 남겼습니다. 천으로 몇 번 더 문질렀습니다. 자국은 연해졌지만 끝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 시간을 바꾸려 했습니다. 남편의 귀가에 맞추어 깨어있기로 했습니다. 시계를 당겨두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볼록한 유리를 눌렀습니다. 초침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회의는 더 길어졌습니다. 밤은 더 늘어났습니다. 새벽에 들어오는 발걸음 앞에서 제 눈꺼풀은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이마에 그대로 자국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의 얼굴은 더 창백했습니다. 어느 비 내리던 저녁 사랑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단단한 음성이었습니다. 식탁 머리에 기도처럼 일정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손을 멈추었습니다. 빗물이 처마를 때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한마디가 또렷했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그 말은 원래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낯설었습니다. 저는 젖은 앞치마 자락을 말아 쥐었습니다. 손끝에 물이 고였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서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장마가 길어서 그랬나 봅니다. 밤 공기가 습해. 문단속 잘해. 그분은 가벼운 인사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 말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문단속. 그 말이 마음속에서 자꾸 부딪혔습니다. 도울 수 없는 충고도 때로는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릉덩이를 돌아 발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머니에게 잠깐 나가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성가대 연습이 있다 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늦지 마라. 저는 작은 우산을 챙겼습니다. 성가대의 화음은 반듯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호흡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호흡에 기대었습니다. 그러나 연습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현관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문틀의 나무결이 거칠었습니다. 금속 손잡이에 빗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 두 번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열쇠를 돌렸습니다. 그때 복도 전등이 켜졌습니다. 누군가 먼저 켰습니다. 저는 우산을 접었습니다. 물방울이 문지방에 떨어졌습니다. 발등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변함없었습니다. 차분했고 단정했습니다. 단정함이 그날은 더 무거웠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도훈 씨, 제가 밤에 잠이 얕습니다. 혹시 일정이 늦어지면 미리 알려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달력이 아닌 서류를 더 자주 잡았습니다. 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들의 도리는 어렵습니다. 며느리의 도리도 어렵습니다. 저는 두 도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발끝으로 선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 선은 좁았고 비는 그 선을 미끄럽게 했습니다. 어느 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잉크가 빈칸을 더 천천히 메웠습니다. 귓속이 뜨거웠습니다.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램프 불빛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과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러나 생각은 얌전히 앉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문을 두드립니다. 조용히 그리고 오래. 저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람의 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낮 시간에 일부러 안방 창을 열었습니다. 앞마당을 지나는 안악들의 발길을 기다렸습니다. 김치를 나누고 된장을 나눴습니다. 현관 근처에 짧은 의자를 놓았습니다. 누구든 잠깐 앉을 수 있게 했습니다. 집은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시간은 늘 그대로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의자는 다시 벽으로 붙여졌습니다. 불이 꺼지면 복도는 길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에게 다시 청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안방 대신 작은 방에서 잘까요? 여름이라 더 서늘합니다. 어머니는 잠시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시선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사람은 자리를 바꿀 때 이유가 있어. 괜한 말이 돈다. 말은 짧았고 분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지요. 그 답은 제 선택을 좁혔습니다. 좁아진 선택 위에서 저는 다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사흘이면 돌아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익숙한 인사가 지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낮고 길었습니다. 집안의 실내화가 조용히 제자리로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부엌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을 내렸습니다. 커튼 끝에 튀던 올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오후 빗줄기가 더 두꺼워졌습니다. 마당에 흙이 젖었습니다. 개가 한 번 짖고 말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시간을 적었습니다. 오후 5시 37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기도가 속으로 짧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 소리는 처음보다 또렷했습니다.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밤이 되자 비는 더 잦아들었습니다. 램프의 불빛이 벽에 동그라미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표지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 표지에는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매일 열고 닫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말로 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언젠가 말을 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도요. 두 때 사이에는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저는 무엇으로 다리를 놓을지 생각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볼펜, 바늘, 실, 못 쓰는 필름통, 작은 건전지, 빈 상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상자 안쪽에 누군가 적어둔 글씨가 보였습니다. 날짜를 잊지 말 것.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적되 더 정확히 적겠습니다. 시간, 장소, 말의 순서, 표정, 냄새, 소리, 작은 것까지요. 철문 사이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복도가 잠잠했습니다. 저는 등을 곧게 펴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 저는 수첩의 칸을 더 나눌 것입니다. 빈칸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빈칸을 증거로 바꾸겠습니다. 저 자신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은 아직 이르지만 준비는 시작하겠습니다. 기록이 길이 된다면 저는 그 길 위에 서겠습니다. 비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처마 끝 물방울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당 흙은 질었습니다. 발바닥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수첩의 칸을 더 잘게 나눴습니다. 시간, 말투, 숨멈춤, 문 움직임, 소리의 길이까지요. 글씨가 고르게 놓였습니다. 심장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밤은 더 길어졌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떠났습니다. 사흘이라 했지요. 달력에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첫째 밤, 둘째 밤, 셋째 밤, 점 사이에 빈칸이 넓었습니다. 저는 낫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빨래를 늦게 널고 김치를 늦게 담갔습니다. 바늘을 늦게 깨었습니다. 해가 져도 불을 바로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방 안으로 한 칸 한 칸 들어왔습니다. 손등에 소름이 얇게 올라왔습니다. 그날 오후 부엌 창틀을 닦다가 벽면에 작은 흠을 보았습니다. 타일과 타일 사이가 아주 얇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바늘 끝이 들어갈까 말까 한 틈이었습니다. 귀를 가져가 보았습니다. 바람이 닿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 낮은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멀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길이를 짚었습니다. 틈은 손톱만 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그 틈으로 충분히 지나갔습니다. 마음이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여기면 됩니다. 저녁에 어머니가 방으로 오셨습니다. 찻잔 2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향이 은은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쉬어라. 네, 어머니. 어머니는 아랫입술을 한번 접었습니다. 눈길이 제 수첩으로 갔습니다. 잘 적고 있니? 예. 그 한마디 후에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무릎을 쓸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잠시 길게 머물렀습니다. 돌아서는 발소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문이 닫힌 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필름통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작은 건전지를 넣었습니다. 굴러다니는 라디오를 켰다가 껐습니다. 불빛이 아주 잠깐 켜졌다 꺼졌습니다. 제 호흡이 짧아졌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사랑채 앞을 여러 번 지나쳤습니다. 발자국의 간격을 기억했습니다. 낮의 발자국과 밤의 발자국은 다릅니다. 무게가 다르고 멈춤의 길이가 다릅니다. 저는 그 차이를 배웠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틈 앞을 쓸었습니다. 걸레가 벽을 닿을 때 소리가 났습니다. 얇고 짧은 소리였습니다. 벽이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작은 상자가 제 방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색 천으로 쌓인 각이 반듯한 상자였습니다. 메모 한 장이 얹혀 있었습니다. 사용법 버튼 2번. 익숙한 글씨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카세트 녹음기였습니다. 오래된 모델이었습니다. 버튼이 단단했습니다. 배터리는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새 테이프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달려가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말 대신 상자를 놓으셨습니다. 말보다 상자였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녹음기를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무게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테이프 라벨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2번 지웠다가 다시 적었습니다. 손가락에 잉크가 묻었습니다. 밤이 오기 전 저는 부엌 벽 틈 앞에 섰습니다. 장독대에서 들여온 작은 나무 받침을 놓았습니다. 그 위에 녹음기를 살짝 세웠습니다. 틈과 마주보게 각을 잡았습니다. 행주를 넓게 덮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접힌 행주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그 아래에 작은 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철컥. 불빛이 아주 작은 점으로 켜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불빛은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잠잠했습니다. 빗줄기가 가늘었습니다. 복도에 발소리가 났습니다. 멈춤, 문턱, 기침, 낮은 속삭임.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막은 귀로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등줄기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 호흡이 흔들렸습니다. 호흡을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렌즈가 없는 어둠 속에서 저는 시간만 보았습니다. 초침이 없는데 초가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우선 테이프 뒷면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가장 안쪽에 넣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테이프 1, 길이 미상. 딱 그만 적었습니다. 그 이상은 적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앞서 나가지 않게 스스로를 붙들었습니다.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났습니다. 잠은 좀 잤니? 조금 잤습니다. 어머니는 제 눈을 보았습니다. 믿을 건 많지 않다. 그렇지만 믿을 건 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이 잔을 살짝 돌렸습니다. 시계 방향이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삐소리 뒤에 목소리가 연결되었습니다. 도은 씨, 무리는 하지 마세요. 걱정 마. 이틀이면 끝난다. 늦으면 연락 주세요. 그래. 약속할게.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집은 괜찮지? 네. 괜찮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아렸습니다. 말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줄이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밤 비가 다시 굵어졌습니다. 녹음기는 같은 자리였습니다. 불빛은 같은 속도로 깜빡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테이프를 준비했습니다. 라벨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글씨가 어제보다 가늘었습니다. 손이 덜 떨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두려움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놀림은 안정되었습니다. 몸이 먼저 배웁니다. 저는 그 사실이 미안했습니다. 배워야 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날 밤 부엌 쪽에서 작은 마찰음이 났습니다. 금속과 금속이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방 안에 섰습니다. 발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심장이 위로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램프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글씨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적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호흡을 셌습니다. 넷, 다섯, 여섯. 소리는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습니다. 끝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침 테이프를 갈아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겹겹이 감췄습니다. 행주 아래, 밥솥 뒤, 책갈피 속. 저는 집안에 숨을 곳을 새로 배웠습니다. 가구의 그림자 길이도 새로 외웠습니다. 해가 들어오는 각도를 기억했습니다. 그림자는 오후 3시에 가장 길었습니다. 그 길이에 맞춰 저는 움직였습니다. 셋째 날 남편이 늦는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 더 걸릴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 말고. 네.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뼈마디가 느껴졌습니다. 뼈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제 몸의 단단함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뒤에야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테이프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여분의 배터리도 꺼냈습니다. 작은 천주머니에 함께 넣었습니다. 허리춤 속에 달았습니다. 걸을 때마다 아주 작은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 무게가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해질 무렵 어머니가 마당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선영아. 네, 어머니. 어머니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셨습니다. 구름이 낮았습니다. 비가 그칠까? 곧 그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혹시 누군가 묻거든 너는 일단 내게 오너라. 예.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멀리까지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의 길이를 기억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비는 드문드문 내렸습니다. 복도의 전등이 한번 켜졌다 꺼졌습니다. 발소리가 났습니다. 멈춤, 들숨, 낮은 기침, 손잡이의 금속 소리. 저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 같은 각도, 같은 호응. 그러나 마음은 어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첩의 여백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여백은 준비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듣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선영아, 나야.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숨이 조금 가빴습니다. 예, 무슨 일입니까? 일이 빨리 끝났다. 내일 아침 차로 내려간다. 제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예, 조심히 오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달랐습니다. 시간이 바뀝니다. 저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내일 아침, 달력의 점이 당겨졌습니다. 빈칸이 짧아졌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녹음기의 위치를 아주 조금 옮겼습니다. 틈과 더 가까워지게요. 행주를 다시 덮었습니다. 받침의 각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버튼의 감도를 손끝으로 눌러보았습니다. 철컥. 불빛이 잠깐 깜빡였습니다. 저는 다시 끄고 다시 눌렀습니다. 손놀림이 또렷했습니다. 잠들기 전 어머니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아주 작게 했습니다. 어머니, 문이 반쯤 열렸습니다. 응, 내일 도훈 씨가 일찍 온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래, 잘 됐다. 그 말은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도 짧았습니다. 저는 복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벽지의 무늬가 파도처럼 보였습니다. 숨이 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준비 완료. 그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내일 증언의 자리. 펜 끝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캡을 닫았습니다. 테이프를 하나 더 천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불을 끄기 전 저는 부엌 쪽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행주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작은 기계가 낮게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길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길 위에 표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표지는 제가 세웠습니다. 저는 그 표지를 따라 걸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현관이 열릴 것입니다. 발소리 두 개가 서로 마주칠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제자리에 서겠습니다. 준비한 만큼만 말하겠습니다. 기록이 나머지를 해줄 것입니다. 새벽이 희미했습니다. 마당에 물기가 아직 남았습니다. 처마 끝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저는 부엌 쪽 어둠을 보았습니다. 행주 아래 작은 기계가 조용히 숨 쉬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었습니다. 준비 완료. 어젯밤 마지막 줄이 떠올랐습니다. 현관이 열렸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실내화가 마룻바닥을 문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예정보다 이른 귀가였습니다. 손에는 젖은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양복 어깨에 빗방울이 박혀 있었습니다. 일찍 왔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안도와 긴장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또 다른 발자국이 복도에서 났습니다. 조용했지만 익숙했습니다. 멈춤의 길이가 길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랑채 쪽 그림자가 현관 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검은 정장, 은색 타이핀, 시아버지였습니다. 손에 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빗물을 닦는 신용이었습니다. 도훈아, 일찍 왔구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남편이 굳었습니다. 눈이 제 쪽을 한번, 아버지 쪽을 한번 오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여기 무슨 일이십니까? 비가 많이 왔다. 집은 둘러봐야지. 말은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현관에 물자국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부엌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행주 및 각도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불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작은 점이 그 아래서 깜빡이고 있다는 것을요.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남편의 손등에 힘줄이 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실내가 아주 잠깐 고요했습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얇은 쇼를 둘렀습니다. 머리는 단정했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도훈 왔니? 예, 어머니. 어머니 시선이 현관 물자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어깨, 젖은 수건, 내밀린 발끝, 모두 한 번에 훑쳤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만 더 낮아졌습니다. 아침입니다. 차를 드리지요. 어머니는 부엌 쪽으로 걸었습니다. 제 곁을 스칠 때 아주 작은 속삭임이 귀에 닿았습니다. 준비는? 네, 어머니. 말의 길이는 짧았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길었습니다. 식탁 위에 잔이 놓였습니다. 김이 얇게 피어올랐습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나무결 위에 겹쳤습니다. 젓가락 소리는 없었습니다. 기도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식탁 끝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엔 네모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전날 저녁 제가 행주를 접어놓던 자리였습니다. 남편은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잔을 그의 쪽으로 밀었습니다. 손끝이 잔의 온기를 옮겼습니다. 시아버지가 잔을 들었습니다. 웃음이 입술에만 걸렸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그 말이 식탁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멈추지 못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버지. 한 단어가 무겁게 놓였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당겨졌습니다. 무슨 일로 새벽에 안채까지 오십니까? 아버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깔끔했습니다. 집을 지키는 일은 가장의 몫이지. 그의 시선이 제 쪽으로 잠깐 다녀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없는 말이 있었지요. 어머니가 식탁을 정리하는 척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제게 시선을 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벽 틈이 낮게 빛났습니다. 행주 아래 살짝 눌린 모서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뒤 행주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녹음기가 자리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버튼의 끝을 손톱으로 확인했습니다. 불빛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덮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짧은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출장 보고는 저녁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쉬고 싶습니다. 시아버지 보고는 집에서 해도 되지. 가족끼리. 남편 업무는 공장에서 하겠습니다. 말에 칼날이 보이지 않게 부딪혔습니다. 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흔적은 분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앉았습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태수 씨,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보통은 여보나 당신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름이었습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정리합시다.
그러나 기준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려졌습니다. 기준? 예. 말과 행동의 거리를 재는 기준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한번 보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탁 중앙을 보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놓일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기억했습니다. 아침이 지나고 한나절이 더 흘렀습니다. 집안일은 흐름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면이 얇게 떨렸습니다. 문 닫힘, 발걸음, 계단의 삐걱임, 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오늘은 뜻이 달랐습니다. 오후 공장 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받았습니다. 짧은 응대가 오갔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느렸습니다. 저녁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함께 가드릴까요? 아닙니다. 금방 돌아옵니다. 그는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동자는 멀리 머물렀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문이 반쯤 열렸습니다. 선영아. 네, 어머니. 어머니는 오래 접어둔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일기다. 날짜와 시간만 적었다. 말은 줄였다. 줄이지 않으면 사람이 무너진다. 저는 조심히 받았습니다. 종이에는 잔잔한 글씨가 이어졌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복도, 멈춤, 다시 움직임. 문장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왜 저에게 사람 둘이 같은 것을 보면 증언이 된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멀리 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머니. 해질 무렵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바람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감은 눈으로도 알 수 있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현관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집의 공기를 맡는 사람처럼요. 식탁으로 와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채에 계십니다. 어머니는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 문간에서 대답하셨습니다. 남편은 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손등의 힘줄이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합시다.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웃음은 형식이었습니다. 정리라 무슨 걸 정리한단 말이냐? 어머니가 먼저 앉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오른편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네 방향의 시선이 식탁 중앙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게 접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적힌 제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래된 일기 위에 살짝 포개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가 정확히 맞춰졌습니다. 남편이 그 종이를 보았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시선은 종이보다 사람을 먼저 훑쳤습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걸었습니다. 행주를 들어 올렸습니다. 작은 기계를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그 무게가 또렷했습니다. 돌아와 식탁 중앙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검은 테두리가 나무결 위에서 선명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거기에 꽂혔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시아버지의 턱선이 굳었습니다.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기록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짧게 웃었습니다. 장난감으로 뭘 하겠다고. 반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바로 섰습니다. 장난이면 금방 끝납니다. 기록이면 길게 시작합니다. 남편이 제 쪽을 보았습니다. 제 얼굴을 오래 보았습니다. 선영 씨, 말해 주십시오. 제 목구멍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손끝은 차분했습니다. 저는 한 단어씩
또박또박 놓았습니다. 이 집의 밤을 저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 옆에 제 수첩을 펼쳤습니다. 글씨가 균일했습니다. 칸이 촘촘했습니다. 잉크가 번지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세 가지가 놓였습니다. 어머니의 일기, 제 수첩, 작은 기계.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시절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라는 말을요. 남편이 손을 모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습니다. 아버지, 그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늘 들을 것이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썹이 다시 올랐습니다. 웃음이 더 얇아졌습니다. 그는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좌우를 한번 보았습니다. 방에서 나오는 바람이 커튼을 아주 조금 흔들었습니다. 커튼 끝에 올이 빛을 받았습니다. 저는 버튼을 바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내 방향을 순서대로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결심, 어머니의 고요, 제 손의 떨림, 그리고 아버지의 미세한 숨. 저는 마지막으로 캡을 닫았습니다. 수첩이, 그리고 버튼 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오늘은 놓는 날이었습니다. 내일은 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말이 식탁 위에 가볍게 놓였습니다. 무게는 시간으로 옮겨졌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잔을 조금 밀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길은 정해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복도 전등이 켜졌다 꺼졌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세 가지를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제 수첩은 품으로, 어머니의 일기는 서랍 깊숙이, 녹음기는 식탁 중앙에 남겼습니다. 내일 그 자리는 증언의 자리이자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불을 끄며 속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듣겠습니다. 이른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는데 바람이 커튼을 밀었습니다. 천이 흔들릴 때마다 희미한 먼지가 떠올랐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끝에 남은 떨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듣는 날, 어젯밤 제가 다짐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남겨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겉면이 약간 차가웠습니다. 건전지는 충분했습니다. 불빛이 다시 켜졌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집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의 공기가 아닐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부엌에 계셨습니다. 조용히 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김이 똑바로 올라갔습니다. 그 옆에 제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눈길로 물으셨습니다. 준비됐느냐? 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검은 양복, 늘 정리된 머리. 그러나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표정의 틈이 보였습니다. 작은 주름 사이로 불안이 스쳤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를 돌려 창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계속 시계줄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식사합시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어머니. 아버님, 어서 오십시오. 식탁에 앉은 네 사람. 공기의 결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는 숨죽인 고요였지만 오늘은 눌린 숨이 터질 듯한 정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왜 그렇게 긴장하나? 어제는 말이 많더니.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뭔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라니, 내가 모르는 게 있나? 있습니다.
남편의 말이 짧았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검은 점이 다시 깜빡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시선이 거기에 꽂혔습니다. 그 장난감을 또 켜겠다는 거냐? 어머니가 그제서야 입을 여셨습니다. 이건 장난감이 아닙니다. 증언입니다. 그 말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철컥. 작은 소리 하나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그동안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진실의 목소리였습니다. 도훈아, 사람은 말로만 다스리는 게 아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집안의 균형은 공포로 유지되는 거야. 공포가 없으면 질서도 없다. 이걸 봐라. 아버지, 그게 뭐죠? 사람들이 내가 만든 공장에서 다 먹고 살지. 근데 그놈들이 입을 놀리면 바로 내 손에 달렸지. 저 장부 한 권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난다. 이건 장부가 아니다. 사람 명부다. 아버지, 이건 협박 아닙니까? 협박? 세상은 협박으로 굴러간다. 저 사람들 나한테 절해야 밥 먹지. 그리고 내 어머니도. 그 여자도 내가 만든 이름 위에서 산다. 그 여자 재산, 그 여자 이름 다 내 손에 있지. 그 여자는 내 허락 없이는 이 집을 나갈 수 없어. 도훈아, 내가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내 아내부터 단속해라. 말이 많으면 손이 묶이는 법이야. 이건 내 비밀장부다. 이 안엔 이름들이 있다. 공장 사람들, 거래처, 그리고 너희 어머니 이름도 있다. 내가 그걸 썼다. 세상은 기록으로 죽고 산다. 도훈아 말은 지워진다. 기록은 내가 쓴다. 그러니 내가 신이다. 여자가 기록을 남기면 죄가 된다. 남자가 남기면 역사가 된다. 기억해라. 그게 세상의 법이야. 낮고 거친 숨소리, 발자국, 문 닫히는 소리. 그 짧은 몇 초가 모든 세월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증거입니다, 아버지. 누가 꾸민 짓인지 모를 줄 아느냐? 꾸민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일기, 제 아내의 기록, 그리고 지금 들으신 소리. 모두 같은 날 같은 시간의 기록입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숄 끝이 흔들렸습니다. 태수 씨, 그동안 제가 얼마나 모른 척 했는지 압니까? 모른 척 하는 게 지키는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무너뜨린 겁니다. 시아버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은영, 그만해. 가족이란 게 뭔지 내가 몰라서 그래. 가족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짓밟는 걸 방관하는 건 가족이 아닙니다. 남편이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로서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제 아내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사과하십시오. 사과? 시아버지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너도 이제 나를 배신하겠다는 거냐? 배신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오늘로 이 집에서의 제 역할을 끝내겠습니다. 그동안의 두려움도 침묵도 다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입을 여는 거냐? 이 집의 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 말이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다시 녹음기를 껐습니다. 버튼이 딸깍하고 멈췄습니다. 짧은 침묵 뒤 남편이 한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끝입니다. 그 말과 함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바람도 멎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걸로 내가 이긴 줄 아느냐? 이긴 게 아닙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었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녹음기를 노려보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먼저 그 손을 막았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둘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짧은 정적. 그 정적 속에 지난 세월의 모든 그림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순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가 끝내야 할 건 다 끝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없이 손을 내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등을 돌렸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고 짧게 내뱉었습니다. 너희는 후회할 거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해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녹음기를 바라보셨습니다. 저건 이제 어떻게 하겠니?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용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너희를 붙잡지는 못할 거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집안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오래된 가구의 결, 벽의 자국, 그리고 식탁 위의 잔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지만 세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시작은 끝을 견뎌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멀리서 차가 한 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장 사람일 수도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준비는 끝났습니다. 햇살이 녹음기 위로 흘렀습니다. 불빛이 꺼졌습니다. 그 순간 긴 세월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이 이 이야기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저는 창문을 닫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의 말이 세상을 향해 나갈 시간입니다. 그렇게 집안의 공기는 조용히 뒤집혔습니다. 고요했지만 이미 다른 세상의 숨결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묘하게 달랐습니다. 어제와 같은 빛인데 색이 달랐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 식탁 위에 번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녹음기도 수첩도 일기도 모두 제자리를 떠났습니다. 밤새 한 줄의 문장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완전히는 아닙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비워진 자리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새벽에 나갔습니다. 공장으로, 일상의 자리로. 그의 뒷모습이 현관을 나설 때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보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집도 지난날의 저도. 어머니는 여전히 부엌에 계셨습니다. 손에는 차를 들고 있었고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선영아, 내 어머니, 잘했다. 이제 사람답게 숨 쉬어도 된다.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다 멈췄습니다. 눈물은 아직 이르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잔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어가야 한다. 무엇을요? 침묵을 끊는 일. 그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저는 잔을 받았습니다. 차의 온기가 손바닥을 데웠습니다.
그 온기가 오래 남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오후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사랑채 문은 닫힌 채였습니다. 그 안의 사람은 어쩌면 이제 이 집의 주인이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더는 누구도 주인일 수 없는 집이 되었겠지요. 남편의 말처럼 진실이 드러나면 권력은 사라진다.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새가 앉았습니다. 작은 참새 한 마리였습니다. 그 새는 몇 번 바닥을 두드리더니 그대로 날아올랐습니다. 작은 날갯짓이 마당에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남편이 돌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붉은 빛이 벽에 길게 비쳤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묵직한 어깨에 힘이 조금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공장에서 무슨 일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군요. 그럼 이제 숨길 게 없습니다.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피했지만 나중엔 한 사람씩 와서 말을 걸더군요. 괜찮습니까? 힘내십시오. 이상하지요. 무너진 다음에야 사람 소리가 들리다니.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안에는 미안함보다 결심이 더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는 떠나셨습니다. 사랑채 짐을 직접 싸셨답니다. 공장에도 연락이 왔어요. 집은 정리하고 멀리 나가겠다고. 그의 말이 끝나자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멈췄습니다. 그래, 떠났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이 있었습니다. 떠날 때 인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그냥 나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그분의 마지막 인사겠지요. 잠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 느림이 괴롭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건전지를 빼내고 테이프를 조심스레 감았습니다. 그 소리는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불빛도 소리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끝난 기록이니까요. 어머니는 제게 낡은 상자를 건네셨습니다. 그 안엔 일기와 수첩,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보관해라. 어머니는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이젠 내 몫의 말도 다 했다. 그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너희 세대다. 저희 세대요? 그래. 진실을 감추지 않고 사는 세대. 그게 이 집이 다시 살아날 유일한 길이다. 저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숨기지 않고 산다는 것. 그게 어쩌면 사람으로서 가장 어렵고도 단순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당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장독대 사이로 새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빛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남편은 매일 새벽 출근을 이어갔습니다. 공장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부녀의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엔 이름을 숨기셨는데 이제는 그냥 말하셨습니다. 박은영입니다. 그 이름이 공기 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게 새로웠습니다. 저는 부엌 창가에 앉아 바람을 들였습니다. 그 바람이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예전엔 그 바람이 두려웠습니다. 이젠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자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밤이 깊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불빛 하나만 남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이 집은 한때 무너졌지만 다시 서고 있습니다. 침묵이 끊기자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이 시작되자 숨이 살아났습니다. 펜 끝이 멈췄습니다. 불빛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마치 누군가의 숨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문간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네. 이제 내 목소리로 살아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그 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야 진짜로 시작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이 맑았습니다. 별 하나가 뚜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바람이 대답하듯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긴 세월의 어둠 끝에서 비로소 제 목소리로 세상에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그렇게 이야기의 문이 닫히고 새로운 아침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과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항상 응원합니다.